네, 김치영입니다. 한 주 증시 전망해보고 전략까지 세워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아임증권 리서치센터의 이용찬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은 워낙에 좋아요. 사상 최고가 경신 엔진을 연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국내 증시는 너무나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잖아요. 오늘도 상당히 실망스러운 모습. 사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국내 증시가 하위권의 수익률 측면에서 보자면 오래 머무르고 있잖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 먼저 평가를 해주신다면요. 올해 국내 증시가 참 어려움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올해만으로 보자면은 지수가 좀 하락을 할 만한 그런 요인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코스피의 경우는 이제 가장 비중이 높은 삼성전자가 이제 여러 가지 이유들로 꼭 이제 국내 문제만이 아니더라도 이제 반도체와 아니면 이제 AI의 대응 아니면 이제 회사의 경쟁력 이런 것까지 얘기가 되면서 삼성전자가 증시를 지수를 많이 이제 하락시킨 끌고 내려간 그런 부분들이 있고. 여기에다가 시총 2위였던 LG 에너지 솔루션도 이제 3위로 내려왔죠. 이제 여러 가지 2차 전지 역풍을 받으면서 지수가 좀 내려온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요. 이제 에코프로와 이제 BM 같은 이제 2차 전지 관련 주들이 작년에 워낙 많이 랠리를 했었기 때문에 올해 좀 이제 하락을 하는 게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지수 자체는 많이 내려온 부분들이 있고요. 여기에다가 최근에는 이제 트럼프 트레이딩과 관련해서 미국이 올라가고 우리가 좀 내려오는 게 좀 아쉬운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꼭 우리만 이렇게 트럼프 트레이딩에 피해를 본다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미국만 좋은 상황인 것 같아요. 여기에다가 중국, 독일, 아니면 여러 가지 그런 미국의 관세에 걱정을 이제 우려를 있는 그런 국가들의 증시가 조금 안 좋으면서 여러 가지 두 번이나 또 증시를 이제 조정이 나오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 이제 미국 대선이 끝났고요. 미국 대선 이유를 보자 이렇게들 엄청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어떻게 봐야 되냐. 계속해서 우리는 불안감을 가져야 되는 건지 아니면 도리어 대선이 끝났으니까 말 그대로 불확실성이 해소돼서 뭔가 반등의 계기로 삼을 수 있는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게 대선이 우리한테 좋게 끝났으면 모르겠는데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이 된 게 우리한테 좋을 게 거의 없어요. 아시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대선 불확실성이 이제 좋게 이제 반영이 되는 거는 이제 미국 증시인 것 같고요. 우리는 불확실성이라기보다는 해소라기보다는 앞으로 트럼프 불확실성이 더 이제 끼는 상황이기 때문에 불확실성 해소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트럼프 2기 정권이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요구할지 관세는 중국에게만 매길지 아니면 보편 관세를 매길지 이런 것들까지 우리가 잘 이제 검토를 해 나가면서 그리고 그것들을 증시에 또 반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대선 때문에 우리가 이제 불확실성 해소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걸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외국인의 수급이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요인 때문인지 아직도 시장에는 들어오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개인들의 투자 같은 경우에도 거래대금 측면에서 약간 전주보다는 지난주에 증가하는 양상을 나타내긴 했지만 여전히 예년보다는 좀 낮은 상황이에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수급 공백에 대한 우려감 커지고 있는데 이걸 개선시킬 만한 트리거가 될 만한 사안들이 있을까요? 사실 그것도 참 답답하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국내 수급 같으면 결국엔 외국인이 들어와줘야 되는데 지금 이제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수급이 되게 거래량이 얕다 보니까 조금만 뭐가 움직여도 가격이 되게 크게 움직이거든요. 맞아. 이제 그런 것까지 저희가 이런 상황이 어쩔 수 없는 것 같고요. 그러면은 수급에서 앞으로 어떤 변화들이 있을까 좀 살펴보면은 그래도 올해 3분기 아니면 10월까지만 해도 외국인들이 이제 특히 3분기에 매도가 나왔던 게 삼성전자 위주로 매도가 계속 나왔었잖아요. 근데 그거는 약간 바뀌는 것 같아요. 삼성전자만 매도하기보다는 이제는 11월 들어서는 트럼프 트레이딩 때문에 지수 전체에 아니면 이제 트럼프 정권에 이제 피해가 될 그런 종목들 업종 위주로 매도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만 이제 오롯이 매도하는 그런 방향은 조금 이제 바뀐 것 같고요. 국내를 조금 이제 국내 수급을 보자면은 그래도 금투세 문제가 어느 정도는 해결이 되어 가면서 지금 코스닥을 상당히 발목을 잡고 있었던 그런 이제 문제들도 조금 해소가 되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 이제 개선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트럼프 트레이딩이 지금 계속 이제 미국 외 주식을 팔고 미국 주식을 사는 쪽으로 지금 진행이 한 1주, 2주간 계속 됐거든요. 이런 부분이 어떻게 마감될지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엔 트럼프 2기 행정부 이제 출범 때까지 여러 가지 변수를 좀 지켜봐야 된다는 말씀이시고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투자 심리의 변화가 금투세 폐지 결정 때문에 조금 있을 거다, 개선이 있을 거다 이렇게 봐주셨습니다.
외신에서 들려온 소식 중에 하나, 뭐 눈길이 가는 것 중에 하나가 TSMC 소식인데, 아, 네네. TSMC가 조금 선제적으로 중국에 공급하는 걸 줄이겠다, 중국 공급 중단을 선언을 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긍정적으로 봐야 돼. 예전에 이제 TSMC가 그러면 우리가 이제 중국 물량 가져오면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미국 눈치 보여서 이제 중국에다 계속 우리도 반도체 공급할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걸 호재로 봐야 됩니까? 악재로 봐야 됩니까? 어떻게 해석하세요? 사실 우리한테 그렇게 이제 호재, 악재 그렇게 네. 이제 영향을 줄 정도로 그런 큰 영향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이제 TSMC가 알아서 중국과의 관계들, 특히 AI 칩 이런 것들이 이제 공급을 이제 몰래 뭐 아름아름 해오고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아예 중단한 거는 트럼프 2기가 이제 어떤 정책을 펼지 무섭다라고 봐야겠죠. 계속 대중에 대해서는 계속 규제를 이어간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국내는 예전에는 뭔가 파운드리가 잘 되거나 아니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혜도 생각을 해볼 수 있었겠습니다만, 우리도 지금 겁이 나서 그런 부분들 받아올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수혜라고 얘기하기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대신에 대만 같은 경우는 중국과의 관계가 우리보다 좀 더 밀접합니다. 근데 네. 우리는 과거에 특히 사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이후에 코로나를 거치면서 중국과의 그 밸류 체인을 많이 조금 더 이제 거리를 벌려둔 상황이기 때문에 트럼프 2기 정부가 계속 중국을 조금 더 공격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한테 그렇게 악재는 아닐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사실은 우리 기업의 또 경쟁력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이제 호재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건 너무 장기적인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또 엔비디아가 이번 20일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또 호실적인 발표가 돼서 주가가 오름세를 계속해서 이어가게 된다면은 사상 첫 기업으로 시총 뭐 4조 달러를 돌파를 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지, 우리 반도체에 미치는 영향까지 살펴주신다면요. 예, 일단 TSMC 실적은 잘 나올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 부킹이 뭐 12개월 동안 밀려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다 있기 때문에 어차피 그 이제 실적은 TSMC가 엔비디아요. 예, 말씀 잘못드렸어요. 아까 TSMC 얘기를 하다가 엔비디아 실적은 당연히 잘 나올 거고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우리가 조금 AI 관련해서 걱정해야 될 부분은 저번에 제가 나와서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앞으로 AI의 이제 캐펙스의 결정은 엔비디아나 TSMC가 하는 게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나 메타 같은 그런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얼마나 캐펙스를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라고 저번에 말씀드렸었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저번 실적을 되게 잘 냈어요, 사실은. 근데 가이던스가 조금 미스했다는 이유만으로 주가를 많이 팼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메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좋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키는 그래서 그쪽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쩐주가 그쪽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어차피 엔비디아는 실적이 잘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 우리가 깔고 가지고요. 네. 대신에 얼마나 그 수치들이 조금 더 뭐 GP 마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아니면은 가이던스 얼마나 줄지, 아니면은 블랙웰 이런 그 생산이 얼마나 잘 이루어질지, 이런 것들 우리가 확인을 해가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가이던스를 상당히 높여줘야 돼요. 주가가 많이 높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허들은 좀 높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무엇보다 전방 산업, 또 마이크로소프트, 메타도 우리가 계속해서 눈여겨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실적은 뭐 시장 예상치만큼 나올 거고, 대신에 이제 내년 얼마나 우리가 잘할 거냐, 이 가이던스가 좀 대폭 나오면 그게 시장이 훨씬 더 좋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데, 국내로 돌아와서 보면은요, 3분기 실적이 이제 마감이 돼가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실적 발표 상장사들 데이터를 보니까 10곳 중 6곳의 영업이익이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3곳 중 1곳은 10% 넘게 이익이 줄면서 이른바 어닝 쇼크를 기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적표가 3분기가 굉장히 안 좋은데요. 4분기 이제 고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4분기는 어떻게들 증권가는 전망하고 있습니까? 일단은 지금 상황이 녹록치가 않아요. 뭐 이제 트럼프 리스크도 리스크지만 미국 글로벌 경제가 조금씩 내려오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수출도 뭐 이제 4분기쯤 되면 피크아웃 하는 게 아니냐, 약간 그런 걱정들이 있고요. 수출은 애매한 상황에서 내려오냐 안 오냐를 우리가 따지고 있지만, 내수는 사실 너무 안 좋습니다. 너무 안 좋은데 뭐 아파트 가격 때문에 금리 인하를 쉽게 못하는 그런 상황이고, 이러다 보니까 실적이 부진한 게 어느 정도 납득이 되는 상황이고요. 4분기를 조금 보자면 그래도 4분기는 조금 낫지 않을까 생각은 해요. 그나마 이제 미국 경제가 3분기에 우리가 리세션이 들어가는 거 아니야, 약간 걱정을 했다가 그런 거 아니라고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확인이 됐고요. 환율도 다시 원화가 약세로 갔기 때문에 그게 뭐 당장 우리에게 안 좋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수출 기업들의 실적은 좀 찍힌다는 점, 이런 부분들은 4분기 실적을 조금 개선 가능성이 조금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만은, 4분기는 이제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그것보다도
그리고 앞으로 있을 이 트럼프 2기의 불확실성에 대해서 기업들이 얼마나 대비가 되어 있고 네. 어떤 가이던스를 줄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떻게 대비를 하고 어떻게 피해갈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4분기에 조금 환율 때문에 실적이 조금 더 개선이 됐다 하더라도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안심할 수는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뭐 월요일인데 종목별 쏠림이 너무 심하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상승 특징주들은 포착이 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보자면은 코스피도 지금 하락 종목이 거의 뭐 730 종목이 육박하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1,300 종목을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번 주 내내 이런 흐름이 좀 이어질까? 이번 주 전망과 투자 전략은요? 일단은 글로벌 증시를 움직이는 게 지금 트럼프 트레이딩이고요. 미국 네. 글로벌에는 미국 증시를 이제 상승시키고 있고 나머지 미국 외 지역을 다 빼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 외 지역 중에서도 트럼프 수혜주라고 할 수 있는 것들만 오르고 나머지들 종목들이 별로 안 좋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 증시에서 트럼프 수혜주를 찾아야 되는데 사실 딱히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몇 개 안 나오고 뭐 이제 뭐 우주, 뭐 방산, 뭐 조선 몇 개 안 나오잖아요. 거기로 자금이 쏠려가지고 이렇게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거는 일단은 별 수 없어요. 어느 정도까지 가는데 미국에서 지난주, 지지난주에서 트럼프 트레이딩이 상당히 많이 왔단 말이에요. 뭐 지수가 일주일에 5%씩 오르고 이래서 여기에서 더 갈 수 있을지 그런 흐름들이 어느 정도 이제 많이 왔다. 어느 정도 반영됐고 그 다음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면은 이제 우리 증시에 조금 부진도 어느 정도 바닥에 잡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러면 트럼프 트레이딩도 좀 쉬어갈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이게 진짜 수혜가 맞는지 일단은 트럼프 트레이딩이라고 일단은 땡겨놨잖아요. 근데 네. 진짜 수혜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또 까봐야 되거든요. 이제부터는 이제 그런 부분들 우리가 다시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웅찬 IM증권 리서치센터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